안녕하세요. 제3회 공공 외교 주간 글로벌 무대에서 펼친 나의 꿈 KF 글로벌 챌린저의 진행을 맡게 된 한국국제교류재단 성윤정 대리입니다. 네, 토크를 시작하기에 앞서 KF 글로벌 챌린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KF 글로벌 챌린저는 KF가 지난 30년간 쌓아온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한민국의 차세대 인재들이 해외 주요 싱크탱크, 박물관, 도서관 등에서 근무하면서 국제적 감각과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마련한 차세대 글로벌 리더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말해서 해외에서 인턴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 KF가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대학생 혹은 많은 전공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영상을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글로벌 챌린저에 참가하셔서 지금 각자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세 분을 모시고 글로벌 챌린저 준비 과정과 그 이후, 그리고 지원 꿀팁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도 미국 랜드 연구소에 파견됐었던 박연경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미국 코넬 대학교 도시계획학 Regional Science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도 런던에 있는 영국박물관에 파견됐던 최효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삼청동에 있는 외국계 갤러리에서 학예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돼서 정말 긴장되고 떨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UC 어바인 랭슨 도서관에 파견되었던 손혜인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국회 도서관의 사서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 분께서는 어떻게 KF 글로벌 챌린저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박연경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복도를 우연히 지나가다가 게시판에서 KF 싱크탱크 인턴십 포스터를 봤어요. 그때 이거 되게 재밌겠다 하고 눈을 확 끌었는데 석사 이상부터 대학원생부터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지원을 못하고 있었다가 나중에 석사 프로그램을 하면서 마침 유럽 우회를 다녀왔던 선배가 굉장히 적극 추천하길래 그때 용기를 내어서 지원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미술사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해외에 있는 한국 전시실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막연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 미술사학과에 진학을 하게 된 이후에 워낙 KF 글로벌 인턴십, 박물관 인턴십 프로그램이 유명하고 또 많은 분들이 희망하는 자리다 보니까 교수님들과 선배님들이 많이 추천해 주셔서 열심히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부 시절 싱가포르 난양 공대에 1년간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보았던 싱가포르 대학 도서관의 모습이 마음속 깊이 남았고 한 번쯤 해외 도서관에서 근무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중 KF 글로벌 챌린저를 접하게 되었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싱크탱크, 박물관, 도서관 등에서 다양한 업무들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 프로젝트, 행사 등을 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 개인 연구 주제는 스리랑카 콜롬보의 항구 무역 연결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시아의 어페럴 인더스트리에 어떠한 공급 연결망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고요. 또 다른 랜드 연구소 자체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했었었는데 유럽 지부에서 주관하는 에비던스 갭 매핑이라고 해서 전 세계 월드뱅크에서 후원하는 인프라에 대해서 참고 문헌 정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밖에 중국의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들어와서 어떻게 오토모빌 인더스트리가 발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인터뷰 연구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효진님은 박물관에서 어떤 프로젝트나 행사 등 하셨을까요? 한국 소장품을 담당하는 일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국 소장품이나 전시실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핸들링 세션이라고 해서 유물을 직접 다루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담당을 했었고 또 그 이외에 학생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유물을 실견할 수 있는 자리를 같이 도와드렸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터디데이라고 해서 박물관 직원들, 많은 학예 연구사들이 직접 자신의 연구를 발표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 곳에는 이제 직원만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직접 참여해서 좀 색다른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제가 있었던 장서개발 부서 업무의 일환으로 장서 개발에 많이 참여를 했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자료를 이관하고 폐기하는 업무가 가장 크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관이나 폐기를 할 때 제가 참고할 수 있었던 참고 자료가 매우 부족했던, 매우 적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이드라인을 생성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UC 어바인의 경우 인턴에게 많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배려를 많이 해주신 곳이었어요. 덕분에 저는 UC LA라든가 UC 버클리,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등 정말 다양한 대학 도서관을 방문할 수 있었고, 이프라, Oral History Association, ALA 등 다양한 학회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업무를 하면서도 다양한 경험들도 쌓으시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상 해외에 나가서 일하다 보시면 우리나라랑 일하는 시스템이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무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친화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조금 더 약간 격식과 예의가 조금 더 기본으로 바탕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구를 이제 조금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조금 더 학생의 역량을 믿어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의 생각이 무엇인지 해서 여쭤봐 주시고 소통을 계속 하려고 하셨던 것들이 한국에 있었던 다른 기관에서 제가 근무해봤던 경험과는 조금 다른 점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박연경님과 동일하게 영국박물관 같은 경우도 각 부서마다 부장님이 계셨는데요. 그 부장님의 자율성에 따라 직원들을 굉장히 믿어주셨고, 또 출퇴근도 굉장히 자유로웠고, 또 자잘한 것들에서 굉장히 자유롭고, 진짜 연구와 또 소장품 관리, 보존 복원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제공해 주셨어요. 한국 회사에서 일할 때는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좀 다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일들이 많았는데, 그곳에서 인턴을 하면서 굳이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내 일을 잘할 수 있구나라는 걸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유로운 업무 환경. 네. 저희도 아무래도 두 분과 동일하게 자율성이 매우 보장되는 환경인 건 동일합니다. 거기에다가 도서관의 입장에서 보면 학문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러한 새로운 개념들이 미국 도서관에서는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었던 모습이 제일 인상 깊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미국 대학에서는 주제 전문 사서가 매우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대학 기록관이 지역 기록관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물 그런 부분들이 매우 많이 도입된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파견 기관에서 일하면서 좋았던 점과 힘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랜드 연구소가 미국의 유수 기관이다 보니까 그곳에서 볼 수 있는 연구원 분들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인터뷰를 할 수 있고 어드바이스를 듣고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었고 영광이었고,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국회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았고 다른 좀 주요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내가 이런 경험을 또 어디 가서 할 수 있겠나 약간 그런 생각을 들게 되었고요. 힘든 점은 연구가 잘 안 될 때 그런 어려운 점은 있었지만 다른 어려운 점은 그래도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동일하게 사실 6개월 갔다 왔거든요, 제가. 근데 그게 너무 짧고 한국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약간 되게 우울해질 정도로 파견 뒤는 동안 힘든 점은 거의 없었고요. 굳이 힘든 점을 뽑자고 하면 그냥 거길 떠나야 했다는 점이 제일 힘들었고요. 가장 좋았던 거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우수한 연구자들과 또 그런 영국 박물관만의 업무 환경, 업무 시스템을 배울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았던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좋았던 점은 한국인 사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유일한 한국학 주제 전문 사서가 되었어요. 덕분에 너무나 많은 자율성을 보장받고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현실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좋았던 점입니다. 반면에 동시에 한국인 사서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학 장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여쭤볼 수 있는 전문가가 기간 내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네. 한국학 관련자들이 없기 때문에 자율성을 보장받는 장점도 있지만 그게 오히려 또 단점도 될 수도 있었겠네요.
굉장히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생활하는 것 자체도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각자 일하셨던 나라의 생활 환경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겪을 수 없었던 조금 충격적인 일들도 총기 사고라든가 아니면 총격이 있었다라든가 아니면 뺑소니가 있었다라든가 그런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조금 무서운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크게 개의치 않고 제 일에 집중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있었던 런던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이랑 매우 많이 비슷했어요.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점, 그리고 걸어서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점 다 비슷해서 적응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고요. 다만 다른 점이라고 하면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좀 예의가 바르시고 이런 대중 공간에 갔을 때 좀 더 서로를 편하게 대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제가 있을 때 굉장히 편했고 굳이 힘들었던 점을 뽑자면 물가가 조금 비싸서 그렇게 생활비 계산을 좀 철저하게 해서 살아야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어바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도 매우 부촌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덕분에 같이 미국이셨던 LA와 다르게 조금 더 치안이 좋은 곳이었는데요. 제가 있었던 10개월 동안 한 번도 총기 사고가 없었고 제일 큰 사고라고 하면은 저 멀리 LA에서 불이 났다 그 정도일 정도로 치안이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쪽에는 아시아계 미국인도 많아서 인종차별도 좀 적었던 거의 받지 못했던 곳이었어요. 그곳이 어바인이 LA라든가 계셨던 런던과 달리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것은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챌린저 생활을 하면서 정말 잊지 못한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건 평생 가져갈 추억이다 생각하는 사건을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마침내 찾던 전문가분과 연결이 되었을 때일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방법으로는 아마 그 분과 닿는 데까지 굉장히 크게 오랫동안 걸렸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슈퍼바이저이셨던 라픽 디렉터님과 예전에 연이 있으셨던 분과 이제 닿게 되어서 그분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받고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동안 힘들었었던 연구를 깨뜨릴 수 있는 마침내 도약을 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짧게 기억에 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국박물관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호그와트 학교 같은 공간을 직원 카드를 들고 제가 이렇게 쏘다닐 수 있었다는 점이 제일 기억에 남고 또 그런 경험을 사실 여기를 가지 않으면 이 경험이 없었다면 평생 몰랐을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일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UC 어바인에서 한국국제교류자단의 지원을 받아서 동아시아 코너에 한국학 코너, 코리아 코너라는 것을 만들었었습니다. 당시 처음부터 제가 담당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 프로젝트가 시작될 당시 그 서가에 무엇을 넣어야 될지, 전시품은 무엇을 넣어야 될지 그런 거를 제가 참여를 했다는데 너무 큰 자부심을 갖는 공간이라 거기에 조금 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잊지 못할 경험들을 하고 오신 것 같아요. 다녀와서 안목도 넓어졌을 것 같고 배운 것도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내가 이거 하나는 정말 크게 얻어왔다. 자부하는 게 있으시다면? 제가 연구 경험에 비해서 독립적으로 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생소한 분야의 연구였고 그리고 그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분야였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자신 있게 여기저기 부딪혀 보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던 것 같고요. 그것들은 아무래도 라픽 디렉터님이라든가 제임 비서님이 많이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유대 관계도 그 연구 인턴십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크게 남는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그곳에 있었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었던 점이 자부심으로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학계에서는 많은 연구 논문을 발표하시고 또 활동을 하시는 선생님들과 직접 이렇게 대면해서 일할 수 있었던 경험이 특별했고 또 그곳에 있었던 유물 관리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는 같은 사무실을 쓰면서 굉장히 친해졌거든요. 밥도 매일 같이 먹고 이래서 아직까지도 서로 연락하면서 지내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한국인 선생님들이 두 분이 계셨어요. 큐레이터 선생님이랑 보존가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해외에서 한국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이렇게 애국심을 갖고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걸 배웠고 그런 분들 밑에서 배울 수 있었다는 점이 큰 자부심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KF 글로벌 챌린저를 통해서 얻은 가장 큰 것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계에서 배우는 것만으로 현실을 그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 도서관의 장점을 학계에서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 업무에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 올 수 있었고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또 많은 분들이 오늘 궁금한 건 챌린저 생활 그 이후인 것 같아요. 다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좀 빛나는 경험을 하고 오셨는데 그 경험이 지금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랜드 연구소에서의 연구 경험이 굉장히 큰 경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로 남았어요. 그래서 그 경험 덕분에 현재 코넬 대학교 리저널 사이언스 전공을 할 수 있는 박사 과정으로 할 수 있는 계기를 주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연구를 하는 주제 자체도 그때 했었던 콜롬보 항구와 공급 연결망의 일환으로 현재 지금 뉴욕 항구의 공급 연결망이 어떻게 하면 더 환경 친화적으로 될 수 있는지 약간 다른 방향으로 조금 바뀌기는 했지만 어쨌든 근간이 랜드 연구소에 있었던 연구에서 시작을 하였기 때문에 제게 굉장히 큰 연구의 뼈대를 주었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외국계 갤러리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KF 인턴십을 통해서 경험을 쌓고 나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그렇게 우수한 기관에서의 경험이 제가 조금 더 눈이 높아진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서 외국계 갤러리에서 일하고 있지만 앞으로 조금 더 연구도 하고 경험을 쌓아서 다시 영국 박물관에 갈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저는 작년 2019년에 입법고시 사서직렬에 합격을 했고요. 현재는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에서 5급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하는 업무는 수집된 국회 기록물을 전시, 동영상, 구술 총서 등의 컨텐츠로 기획하고 서비스하는 업무입니다. 챌린저가 끝나고 국회 도서관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KF 글로벌 챌린저가 이러한 제 취업 활동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 분과 함께 KF 글로벌 챌린저에 관한 생생한 경험담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영상은 챌린저에 관심이 있거나 향후에 지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시청하실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중요한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챌린저 준비 방법에 전형 단계별로 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최효진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영국 박물관에 가고 싶었지만 그 이전에 KF라는 기관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KF는 과연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또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을 파견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했고 또 대학원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학부생들이 많이 하는 KFGF에 도전을 해서 유일한 대학원생으로 열심히 대외 활동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만큼 단지 그냥 내 스펙을 갖춰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분석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앞으로 지원하실 분들이 있다면 KF가 어떤 사람을 파견 보내고 싶은지 또 어떤 기관에서는 어떠한 일을 주어서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싶어 하는지를 좀 파악해서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실질적인 지원 과정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원할 당시에는 1차가 서류였습니다. 서류를 제출하실 때 자기소개서나 활동계획서가 두 개의 기관에 같은 서류를 제출해도 되지만 각 기관의 전문성, 각 기관이 요구하는 요구 사항에 맞춰서 별개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3차는 면접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면접과 같이 준비하시면 되지만 추가적으로 영어 면접이라는 점 그리고 화상 면접이라는 점을 중심을 두고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KF 글로벌 챌린저에 지원을 희망하는 후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몇 가지 보내주셨어요. 제가 대신 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해외 현장에서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언어 외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지 각자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영국박물관도 사실 그곳에서 일하는 한국 담당 인력이 굉장히 적었어요. 사실 큐레이터 선생님 한 분, 보조마 선생님 한 분 해서 저까지 총 3명이었거든요. 근데 중국이나 일본 같이 옆에 있는 부서들 직원을 보면 10명, 12명 이러니까 업무에 있어서 굉장히 저희가 후순위로 많이 밀려나게 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사실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 언어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생활도 아니고 그렇게 인력이 적어서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해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간이 만약에 길었다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이나 일을 진행했을 텐데 이것이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차피 난 떠날 텐데 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한국 전문 인력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인턴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짧은 기간 6개월간 파견이 되다 보니 업무가 좀 제한적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업무적으로보다는 생활적인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집 구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에서 있을 때 기본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란 좀 부담이 되고 외국에 있는 거를 사이버로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단기적으로 머물 수 있는 한 달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들어갔었는데 들어가서도 서브리스 형태로 집을 구하는데도 2번의 기간에 나누어서 집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매 학기마다 이사하는 기분을 정말 제대로 느끼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말 저희 기관뿐 아니라 다른 다양한 기관에서 해외 진출 프로그램도 있고 또 각 대학마다 뭐 단기 연수 프로그램 아니면 교환학생 프로그램 다양하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 KF 글로벌 챌린저가 가지는 장점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KF 글로벌 챌린저에서 지원하는 기관들이 탑티어 기관들이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프로그램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관들보다 굉장히 높은 신뢰성 그리고 높은 공신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자를 신청을 할 때 인터뷰를 보는데 이 펀딩 소스가 어디에서 오냐 약간 이런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질문이에요. 근데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국가기관인 외교부 산하의 기관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 사실상 더 큰 다른 설명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어떠한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 들어본 공신력 있는 기관들에서 해볼 수 있는 높은 경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우수한 기관에 파견될 수 있다는 점에 더해서 매년 소수의 인원이 파견되다 보니까 이러한 경험이 사실 국내에서도 유일무이해지고 저만이 가지는 그런 유니크한 경험이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저도 KF 글로벌 챌린저가 가지는 장점은 정말 매우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진 전공 지식을 가지고 전문가로서 근무할 기회가 다른 프로그램에선 찾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턴에 불과한 타 프로그램과 달리 KF 글로벌 챌린저는 한 명의 전문가로서 연구자로서 근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 자체가 국가의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체재비라든가 항공료, 보험료 같은 걸 모든 거를 지원을 받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파견되는 기관의 수준이 정말 높습니다. 미국에서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이라든가 하버드 대학 도서관, 그리고 영국에서는 영국 박물관이라든지 정말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신 기관에 파견될 수 있는 기회. 이 KF가 아니고서야 다시는 그렇게 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세 분 모시고 KF 글로벌 챌린저에 대한 생생한 후기를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나의 챌린저 생활을 해시태그로 남긴다면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 각자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시태그 약간 조금 민망한데요. 1분 1초를 가치 있게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연구 경험이 딱히 없었었는데 제 연구 역량, 잠재력만을 보고 투자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모든 순간을 힘써서 일했습니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사실 생각을 많이 해보긴 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 드는 생각은 또 가고 싶다? 인 것 같아요. 이 인터뷰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때 기억이 떠올리게 됐고, 기회가 된다면 언젠간 다시 가고 싶다는 그 마음 자체가 되게 좋은 경험이고 양분이 된 것 같습니다. 해시태그라고 하면 저는 희망, 꿈,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때만큼 꿈 많고 자유로웠던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대학 시절에는 취업 때문에 바빴고 지금도 살아가는 업무 때문에 바쁜데 그때만큼 재정적으로라든가 정신적으로 편했던, 희망에 찼던 시간이 그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또한 글로벌 챌린저 사업 담당자로서 세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2021년 파견될 글로벌 챌린저 사업은 2020년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한국국제교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KF 글로벌 챌린저에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